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엔 좀 아름다운 문장들이나 장면들을 고르기도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읽어주신 문장이 네. 책이 굉장히 앞쪽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계속 반복하는 걸 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를 좀 지성적으로 잘게 나누고 신체 활동을 의식적으로 지시하는지 알므로써.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 여기 나오는 문단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이 각 챕터에서 되게 쪼개서 설명을 해주는 시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골랐던 문장이 오늘은 겹치는 문장은 없지만 네. 거의 같은 맥락 안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를 각자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당연히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좀 골라온 대목들만 이해를 하셔도 네. 약간 무언가를 배울 때 그러니까 어떤 신체 활동과 같이 가는 무언가를 배울 때 그게 근데 예술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노래 뭐 연주 다 이런 예시들이 나오잖아요. 네. 무용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나 여기서는 뭐 키보드 치기처럼 정말 아주 간단한 것까지 예시를 드는데 그런 것들조차 우리가 왜 그 김연아 선수한테 훈련하는 중에 인터뷰하는 짤 돌아다니는 거 뭔지 아세요? 네, 알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신체에 뭔가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생각을 뭘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문장이랑은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김연아 선수는 이미 그거를 자신의 신체에 숙달시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좋은 스트레칭법을 다 이미 몸이 받아들인 다음이니까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신체가 알아서 그 자유롭게 신체가 판단할 수 있는 얘기까지 뒤에 막 나와요. 네. 그 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건 몸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운동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반복이 효과가 있지만 그런 깨달음이 없는 체득함이 없는 사람이 반복하는 거는 배움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맞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돼? 뭐 보통의 뭐 천재라고 하는 밖에서 노래를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자기의 어떤 성공의 요인으로 말을 하지만 그거는 머리를 써서 하는 숙달된 훈련이었다는 게 여기서 강조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이 네. 보통 저희가 연말이 되면 수능 시즌이 있잖아요. 보통 수능 1등한 학생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뻔히 나온 얘기잖아요. 네. 교과서를 네. 위주로 공부했다고 요즘 EBS 하는데 네, 거의. 근데 그게 갑자기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쵸. 왜냐면 사실 맞는 게 그냥 범인들은 교과서를 읽고 풀려고 하지만 그거를 어떤 통달할 만큼의 이해력은 없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교과서를 대해도 네. 근데 사실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아마 유형 분석을 그 사람들은 했을 것이고 훨씬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네. 그 유형 분석을 통해서 같은 교과서의 문제도 패턴으로 다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교수법을 뛰어남으로 깨달은 사람들이겠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좀 나으려나 근데 너무 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적당히 했겠지만 아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무언가 문제를 자기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자기가 좋은 방식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거를 알아내면은 그때는 하루에 6시간이 아니라 3시간만 해도 된다라고 이 책이 얘기를 하는데 좀 저는 많이 동의를 했어요. 그 이해를 확실하게 하게 되면은 나머지에 대한 변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서. 네, 맞아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법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나한테 맞는 법을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도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배움에 대한 자세나 통념을 깨주는 이야기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문장에서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티칭을 좀 계속 해왔었던 네. 사람인데 항상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은 음악이라는 건 좀 기계적인 연습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계적인 연습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음악은 12음계를 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하는데 도구라고 하는 음들이 도부터 도까지 했을 때 반음까지 해서 12음계를 쓰는데 거기 와중에 뭐 밴딩이나 뭐 중간중간 음들은 존재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악을 할 때는 12음계를 가지고서 음악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12음계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확장되는 속도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보통 배움에 이제 들어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보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결과에 치중하고 좀 멋있게 치는 법이나 어떤 사람스럽게 부르는 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점을 두니까 그래서 기타를 쳤을 때 기타를 티칭을 좀 오래 했었는데 기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나왔던 체크를 해놨었는데 악기를 배울 때 목표가 그냥 단기간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생 동안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만약 저랑 어떤 수업을 했을 때 저랑 평생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달이든 세 달이든 1년 정도 그 기간 동안 배운 걸로 평생을 저는 좀 즐겁게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되게 힘들어 하세요. 3까지만 가면은 네. 더 편하게 기타를 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3까지가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5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증을 느끼고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그럼 되게 못 가르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말씀하신 사례가 아마 책 앞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건지 까먹었는데 노래였는지 연주였는지 아무튼 그런 걸 배우는데 의욕이 굉장히 앞서고 노력하는데 자꾸 1단계를 실패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오히려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면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엄청 시간과 애는 많이 쓰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못하는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리는 근데 되게 그게 흔한 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직업적인 거 뭐 자격증이라던가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인 경우에는 왜 우쿨렐레나 기타 같은 거 많이 취미로도 배우잖아요. 네. 근데 A라는 곡이 잘 안 되면 바로 또 B라는 곡으로 넘어가고 비슷한 수준에. 네. 근데 이제 결국에 비슷한 수준이니까 A가 안 되면 B가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도 그렇고 대부분 어느 정도 앞에는 치다가 여기까지밖에 못 쳐. 그리고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완성은 하지 못하는데 이거저거 건드려보고 나는 근데 끝까지는 안 되더라고 라는 걸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앞에 그런 예시가 되게 자세하게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되게 가르치는 걸 연구하는 입장에선 아유 답답하다 이러고 볼 것 같긴 한데 되게 많은 케이스라 가지고 조금 그런 거에 찔려 한 것도 있고 두 번째 문장으로 네. 넘어가자면은 저는 약간 그 배우는 법에 대한 세분화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입장에서 네.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었던 대목이 있어서 그 앞서 얘기해드린 계속 실패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좀 축약된 부분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네. 37쪽에 있습니다. 배움의 적절한 환경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해보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를 낡고 익숙한 상황에 처박아 두고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내심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예상대로 곧 우리는 실패하고 이것을 자신에게 해낼 능력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 때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발가락조차 담가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시도해 보았냐고 물으면 우리는 사실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진정 애썼노라 답하곤 한다. 네, 전 이 부분이 엄청나게 찔렸는데 이게 제가 스스로 자주 하는 말 중에 네. 나는 좀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라고 주위에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나 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그거 잘 안 됐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자신은 알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말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나한테 부담스럽거나 무리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 대신에 주변에 실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써요. 그러니까 잔재주를 부리듯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막 열심히 벌려놓고 열심히 한 척을 해요. 그러고선 잘 못했을 때 핑계를 스스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바빴다거나. 네. 근데 그러니까 바빴다거나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 약간의 속임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지원 사업에 뭐 이렇게 문서를 쓴다. 근데 사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클 때 그래도 이제 냈다는 데 일을 두기 위해 막 하루 전에 급하게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도 이 페이퍼가 안 될 거라는 걸 알아. 근데 정말 분량 채우기를 해서 내고 실제로 또 안 되면 주위에는 막판에 엄청 열심히 그래도 했는데 안 됐다. 안 될 줄 알았어. 다들 엄청 열심히 했겠지라고 이런 식의 이게 꼭 제가 했던 예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 척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예는 이제 저한테 이런 적은 없는데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를 해놓고서는 못한 거에 대한 핑계를 좀 스스로 만드는데 사실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 읽어드린 부분처럼 예상대로 우리는 실패하고 그러니까 내심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저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누가 너 그거 했어? 뭐 해봤어? 그러면은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스스로 애썼다. 왜냐면 나 잠도 안 자고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뭐는 거리는 만들어 놓는데 사실은 그게 실패할 방법인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스스로는 정말로는 끝까지는 못 속인다고 생각을 해요.